오늘 아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 한 대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급하게 이송된 환자는 올해 79이 되신 여성분이셨습니다. 보호자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 드러난 환자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욕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대퇴골, 즉 허벅지 뼈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환자분의 얼굴에는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사와 응급처치가 끝난 후 안정을 취한 그녀는 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펄펄 날아다니진 못해도 내 발로 걷는 건 자신 있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몸이 저를 배신한 걸까요? 저는 그분의 떨리는 손을 잡아드리는 것 외에는 당장 해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은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오던 신호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중장년층의 건강과 재활, 그리고 노화 방지를 연구하며 약이 아닌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길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현수 박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차리는 밥상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관절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하는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휠체어나 침대에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다리로 당당하게 대지를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노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79세 환자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절규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이유는 이 슬픈 비극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임상 경험과 통계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장수 국가에서 매년 수많은 고령자가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입원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고관절이나 대퇴골이 골절된 고령 환자의 상당수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와상 상태, 즉 침대에 누워 지내는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통계는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0%에서 30%가 1년 이내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암이나 심장마비만이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나이든 분들에게는 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생사를 가르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칼슘 부족이나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핵심 영양소 결핍과 그로 인한
근육의 소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가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의자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으차 하는 소리를 내며 손잡이나 테이블을 짚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 할 때 몸을 일으키기 위해 침대 모서리를 잡고 몇 번이나 힘을 줘야 했습니까?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일 때 뛰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불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필사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고 있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말이죠. 이때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박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가끔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왜 근육이 빠진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섭취하는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흡수율입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생화학적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량은 20대와 비교했을 때 3분의 2, 심하게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위산의 농도는 옅어지고 단백질을 잘게 부수어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펩신이라는 효소의 활성도 역시 급격히 저하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젊었을 때는 튼튼한 믹서기로 음식을 갈아 흡수했다면 지금은 낡고 무뎌진 맷돌로 겨우 음식을 으깨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소고기를 드시고 좋다는 보양식을 챙겨 드셔도 그 영양분의 50% 이상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먹는다고 먹었지만 정작 근육에는 영양이 도달하지 않으니 몸은 기아 상태나 다름없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다리가 가늘어지는 이유입니다. 제 환자였던 76세 사토 씨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사토 씨는 정말 모범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셨고 식탁에는 항상 생선이나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근육량은 동년배 평균보다 무려 30%나 적었고 의학적으로 심각한 근감소증 상태였습니다. 사토 씨는 억울해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근육이 다 사라진 겁니까?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섭취한 단백질은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해 대부분 분해되지 못한 채 대장으로 넘어가 부패하거나 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단백질을 갈구하고 있었지만 입으로만 들어왔지 세포로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광고에 나오는 비싼 단백질 파우더나 농축 영양제를 무작정 사 드시는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인공적으로 합성되거나 과도하게 농축된
단백질 제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1세 야마다 씨는 아드님이 사다 준 고급 프로틴을 매일 드시다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걸 먹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너무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찌꺼기가 장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약해진 위장에 고농축 단백질을 들이부으니 위와 장이 파업을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느냐, 즉 질과 흡수율이 생사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영양제도 소용없고 고기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냥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그 식재료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자연의 지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사토시에게 비싼 약 대신 동네 슈퍼마켓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3가지 식재료를 처방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간단하지만 60대 이상의 위장에서도 기적적인 흡수율을 보이는 보물들입니다. 사토시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저를 믿고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주가 지나자 아침 기상 시 몸의 무거움이 사라졌고 3주째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녀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손주 운동회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 3가지 식재료가 무엇이기에 이런 기적을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소화 흡수율 92%를 자랑하는 바다의 선물 건사새우, 즉 마른 새우입니다. 겨우 마른 새우라고요? 국물 낼 때나 쓰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새우를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건새우는 바다가 우리에게 준 천연 단백질, 농축 캡슐이자 뼈를 되살리는 접착제입니다. 수치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크기의 달걀 1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두부 한 모에는 약 15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새우는 100g당 무려 70g에 가까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 식재료 중 단백질 밀도가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건새우를 첫 번째로 꼽은 진짜 이유는 함유량이 아니라 흡수율 때문입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날 것으로 혹은 구워서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은 60%에서 70% 정도에 머무릅니다. 노년층의 경우 5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새우를 건조하고 숙성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분자 구조가 변화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응축되고 조직이 분해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 위장 기능이 약한 노인들이 섭취했을 때도 무려 92% 이상이 체내로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새우에는 우유의 8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뼈가 약하면 소용이 없고 뼈가 튼튼해도 근육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습니다. 건새우는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과 뼈의 재료인 칼슘을 동시에 그것도 가장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공급해 줍니다. 여기에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아연까지 풍부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노년의 보양식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던 77세 사사키 씨가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바로 이 건사에우 섭취였습니다. 그녀는 밥을 지을 때 건사에우 2숟가락을 넣고 함께 뜸을 들여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밥알 사이사이에 새우의 고소한 맛과 영양이 배어들어 별다른 반찬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된장국이나 채소 볶음에도 갈아서 넣거나 통째로 넣어 드셨죠. 그렇게 2개월을 드신 후 측정한 그녀의 허벅지 근육 두께는 2.3cm나 증가해 있었습니다. 값비싼 약 한 알 먹지 않고 오로지 식단만으로 이뤄낸 변화였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건새우는 밤늦게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활동량이 많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하루 300원 정도면 충분히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아침 식탁의 보약, 지방 제로의 순수 단백질 덩어리인 황태, 즉 말린 명태입니다. 여러분, 명태를 말려서 황태로 만드는 과정을 아시나요? 겨울철 매서운 바람과 햇볕 속에서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수없이 반복하며 서서히 건조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수분만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고 녹는 과정을 통해 명태의 단백질 섬유 조직이 부풀어 오르고 미세하게 끊어지며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선물한 천연 소화제 공법입니다. 생선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도 황태를 드시면 속이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이미 자연 상태에서 반쯤 소화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황태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80g으로 달걀 13개 분량에 맞먹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방 함량이 1%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는 고령자에게 이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황태를 아침 식사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근육과 혈액 속 단백질 농도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급하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쓰려고 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즉, 아침을 굶거나 탄수화물만 드시면 밤새 지킨 근육이 아침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흡수가 빠른 단백질입니다. 황태는 끓여서 국물 형태로 섭취할 경우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고 소장에서 즉각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혈류를 타고 근육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제 환자 중 72세 나카무라 씨는 저녁에 명태국을 드시다가 제 조언을 듣고 아침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전날 밤에 황태를 물에 불려 두었다가 아침에 무와 함께 맑은 국을 끓여 드시는 간단한 변화였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아침 피로감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올라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육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침 시간, 황태국 한 그릇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혈관까지 청소해주는 식물성 단백질의 제왕, 검은 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새우와 황태가 동물성 단백질이라면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극대화한 식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단백질을 근육까지 배달하는 길, 즉 혈관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택배 물건을 보내도 도로가 막혀 있으면 배송이 되지 않듯이 혈관이 찌꺼기로 막혀 있거나 탄력을 잃으면 단백질이 근육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검은 콩의 검은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즉, 검은 콩은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공급함과 동시에 그 재료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셈입니다. 100g당 약 3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검은 콩은 특히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내장지방이 쌓이고 근육이 줄어드는 여성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68세 다무라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근육량이 부족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계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검은 콩을 처방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삶은 검은 콩 30알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콩을 볶아 가루로 낸 뒤 두유에 타서 드셨습니다. 몇 달 뒤 그녀의 혈압은 125로 안정되었고 놀랍게도 근육량이 3cm나 증가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근육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물에 불린 후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생콩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넉넉히 삶아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식사 때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밥에 섞어 드시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첫째, 시중에서 파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콩자반 같은 반찬은 피하십시오.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간 엄청난 양의 설탕과 물엿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 생성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달지 않게 집에서 직접 삶거나 볶은 무가당 형태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음식 궁합을 주의하세요. 건새우를 드실 때 진한 녹차나 감음료를 함께 드시면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검은 콩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하게 섞지 않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단순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3가지를 모두 시작하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의욕이 앞서서 한꺼번에 식단을 바꾸려다가는 며칠 못 가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 지을 때 건새우 한 줌을 넣어 보시거나
내일 아침 국으로 황태국을 끓여 보시거나 장 볼 때 검은 콩 한 봉지를 사서 삶아두는 것,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나를 실천해 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다른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달라져 있음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볍고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에 힘이 실리는 그 기분, 그것이 바로 근육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세포는 80세, 90세가 되어도 올바른 자극과 영양만 공급되면 다시 성장하고 재생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걷지도 못하던 환자분이 다시 일어나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누워만 계시던 분이 혼자 힘으로 시장을 다녀오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침은 대충 빵 한 조각과 커피, 점심은 국수에 김치, 저녁은 밥에 물 말아 드시는 식으로 식사를 때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굶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이 텅 빈 식사는 몸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보물,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은 비싼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복잡한 요리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것, 명예가 높은 것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발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 손으로 맛있는 밥을 떠먹고 화장실을 남의 도움 없이 이용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내 팔로 힘껏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며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그리고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는 생명의 도무가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례입니다. 30일 뒤 여러분이 활기찬 모습으로 계단을 오르고 다시 찾은 건강으로 인생의 이막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차고 진정성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김현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